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셨을 텐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참 화제인데요.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지난주 밀양 화재 참사에서 또다시 이 정권의 무능을 봤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 또다시 안타깝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다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이 더 안타깝습니다. 말만 겉만 번지를 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 필요 없습니다. 제발 이미지 쇼통 그만하시고 국정 운영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이 두 달간의 이런 사회적 참사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아주 강한 톤의 정부 비판이네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은 물론 정부를 대개 비판을 하는데요. 오늘 나온 연설은 상당히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이어서 이게 참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에서 막 술렁이기도 하고 여야 의원들이 입씨름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선거 앞두고 계속 정권의 각을 강하게 세우겠다 이 의지는 확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요,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애초 정해진 연설문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어떤 대목들이 연설문에 없었던 대목들이랍니까? 예를 들면 권양숙 여사 640만 달러 의혹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이버 40억 협찬론 이런 얘기는 이제 애초에 원고가 없었다라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에 대한 비난 내용도 애초에 연설문에 없는 표현들이 이제 동원돼서 이제 제기가 됐다고 하고 이외에도 대통령의 비서진을 정치보복 전문가, 반미 친북, 감성파리, 언론 협찬 전문가 이렇게 얘기한 대목도 원래 연설문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정당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들 이제 좋은 반응들은 아니었는데요. 여당은 당연히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하고 자기 반성은 없고 제1야당의 품격도 지키지 못하고 남탓만 했다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국민의당도 정책 철학에 근거한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원색적 비난만 앞세웠다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도 제1야당이라면 문제 제기를 넘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해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석을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및 복지, 도시재생 뉴딜, 혁신도시 시즌2 등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향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공급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자체 간 공동권역을 상생협력벨트로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 이런 계획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방분권 개헌 얘기도 나왔겠죠? 그렇죠. 앞서 국가균형발전안 이 내용도 국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좀 개헌이 돼야 이루어질 요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좀 힘을 모아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특별히 했습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지금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먼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와 같이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개헌의 기회는 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보는 모양이죠. 오늘 한화 큐셀
이거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역균형 발전과 무관하지 않은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하나큐셀의 충북 진천 사업장인데 하나그룹은 2014년에 본사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열사들이 지방으로 속속 이전하고 있어서 뭔가 이제 정부의 지방 분권화에 맞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하나큐셀 노사는 일자리 나누기 공동선언식 이걸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뭔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인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하나큐셀의 주요 생산품이 태양광 모듈이거든요. 아하. 이거 이제 미국의 세이프가드 문제를 갖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일정이 짜였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시절에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또 추가 기소됐는데요.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케스포츠재단의 기업 출연 강요, 국정원 특활비 수를 포함한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야. 중요한 건 이걸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뭐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통해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직으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이게 이제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또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시간 조작 의혹, 이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추가 기소된 건 공천 과정에 어떻게 관여를 했다는 겁니까? 2016년에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총 120여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이때 이제 불법 여론조사 비용이 상당했는데 이 4억 원 정도는 청와대 자체 예산이 들어갔고 나머지 비용은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국정원에 이제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기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그 후임이었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자금을 받는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 북악스카이웨이 도로상 주차장에서 현금을 주고받았다. 이런 보도도 이미 나온 바 있죠. 예. 청와대는 이후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중에 청와대 예산으로 지출한 4억 원에 대해서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허위 증빙을 한 이후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비로 불법 조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 내 이른바 중재파로 분류되는 이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이용호 의원 등이 오늘 회동을 갖고 통합신당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전당대회 이후에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이 이제 받아들여진 셈인데요. 다만 이들과 행보를 같이 하던 황주홍 의원은 중재파라는 것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면서 먼저 자리를 떠서 여기 이제 불참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거취를 밝힐 예정이다라면서 호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좀 대략 수 계산이 되는 겁니까? 몇 명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전체 의원 수가 국민의당이 39명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아직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긴 한데 대략 셈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됐죠. 아직 최종 거취를 정하지 않은 의원이 앞서 황주영 의원의 외에 이제 김성직, 송금주 의원 등이 남아있긴 한데 이 김성직, 송금주 의원은 원래 안철수 대표 쪽과 가깝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이제 입장 안 정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의원 출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통합개혁신당은 한 22명 정도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14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등의 어떤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은 뭐 통합신당에 있을지라도 민주평화당하고 같이 표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19대 17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KB국민, KB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금감원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권 현장 검사를 진행한 이런 결과라고 합니다. 이 채용비리 사례는 다 합쳐서 22건에 달했는데 이 중에 13건이 하나은행, 3건이 국민은행이었고 나머지 대구은행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특히 국민은행은 윤종규 회장의 조카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15년 신규 채용 당시에 서류 전형에서 840명 중에 813등을 했고 1차 면접에서 300명 중에 273등을 해서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2차 면접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아서 120명 중에 4등으로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것이죠. 아하.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서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비리의 팩트는 다 밝혀진 상태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된 국민은행, 하나은행 둘 다
이 그룹의 최고 경영자 연임 문제가 논란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KB국민 윤종규 회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달에 연임에 성공했지만 회장 연임 여부를 가리는 노조의 찬반 투표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요.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경우는 3년임을 확정한 상태지만 아이카이스트 특혜 대출, 채용비리 의혹 이것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기 회장의 선임 절차를 미뤄달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무시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검찰 고발 결과 이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카드를 금융당국이 꺼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